점심시간 끝나자마자 교육이라 많이 졸리실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강의라고 하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 20분까지인데 최대한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국토교통 R&D 규정. 네. 아시겠지만 그 국가 R&D의 근거 법령이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 그리고 대통령령인 공동관리 규정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그리고 혁신법 시행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에 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 R&D 관리 체계, 그 중에서 연구기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법 제2조에서 연구개발기관이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R&D 신규 참여자 분들이 교육 대상이라 주로 이제 중소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로 이제 이 아래 8번째 여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기에 되시는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기관과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 개인 사업자도 그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중소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사업자는 국가 R&D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연구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의 종류는 시행령 2조 2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주관, 공동, 위탁 연구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하고요. 공동기관은 주관기관과 연구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공동기관이라고 합니다.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제 일부의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탁은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을 할 수가 없고요. 주관기관만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탁은 그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승인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어떤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위탁연구기관이 그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로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과제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뭐 이제 중앙행정기관을 대행해서 전문기관이 선정하는 과제로 주관, 공동, 위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과제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그 세부 과제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 세부 과제가 이제 지금의 과제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과제별로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연구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법 제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선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첫째,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둘째,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셋째, 소속 연구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네 번째,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가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리고 5번째,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번째,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연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은 법 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둘째,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그리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네, 지극히 당연한 말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협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혁신법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먼저 협약 체결을 보시면 과거에 기존에는 그 연타 협약이라 그래서 매년 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구기관이 총 5년이다 그러면 매년 자협약을 체결해서 5번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혁신법 체계에서는 전체 연구기간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동안 협약은 딱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과제 선정하는 단계에서만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차 협약이라든가 뭐 단계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때 협약을 체결할 때는 전문 기관하고 주관 공동 위탁 연구기관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협약 당사자가 돼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혁신법 이전에는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하고 주관기관이 다시 협동이나 공동하고 다시 협약을 체결하는 이런 약간 피라미드로 되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전문기관하고 주관공동위탁기관이 한꺼번에 일괄 협약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협약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변경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의 변경과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협약 당사자는 그 연구기관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연구 책임자나 연구개발 목표, 그리고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등 이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약 상대방에게 협약 변경이나 사유 그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알리고 협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주로 이제 연구기관에서 어떤 사항에 이제 변경을 요청하면 전문기관에서 그걸 승인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받습니다. 예컨대 연구자 이게 제일 많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구자 변경 이때는 연구 책임자는 제외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고요. 연구자 변경이나 연구기관의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해서 통보만으로 협약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받겠습니다. 이 통보도 그 통합관리 시스템에다가 등록하는 통보를 가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예정은 8월경쯤에 시스템이 구축돼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 전까지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문서로 이렇게 통보하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협약 해약입니다. 단계 평가 또는 특별 평가. 이거 단계 평가나 특별 평가는 이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단계 평가나 특별 평가 결과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해야 합니다. 법 11조 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 과제의 보고 및 평가입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연차 보고서, 단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아까 연차 협약은 체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고서는 연차 보고서가 있습니다.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연차 보고서는 연도별로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계 보고서는 그 단계 종료 45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하고요. 그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에서 나온 의견을 보완해서 보완본은 단계 종료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최종 보고서는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 보고서를 제출을 하긴 하지만 연차 평가는 따로 없습니다. 연차 협약도 없고 연차 평가도 없다. 평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단계 평가와 최종 평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특별 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차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도별로 매년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계 보고서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 해당 연도에는 연차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계 보고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걸로 연차 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단계 평가, 최종 평가, 그리고 뒤에 보시면 특별 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단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 평가는 이 단계라는 것은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년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2년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3년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단계가 1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거의 연차 평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완이나 변경 또는 중단 그리고 연구비 감액이나 증액이 가능하고요. 평가는 그 과기장 통부 표준 지침에 따라서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이렇게 등급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을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최종 기준은 그 국토교통부 훈령이 운영 규정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수행 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이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의 등급을 받게 되는데 극히 불량의 등급을 받게 되면 과제가 중단되게 됩니다. 과제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제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수행을 할 때 이 과정의 평가까지도 같이 보기 때문에 과정도 실하게 해야만 극히 불량 등급을 변할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최종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평가도 그 단계 평가와 마찬가지로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의 등급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도 극히 불량의 등급을 받게 되면 최종 평가니까 중단은 없지만 제재를 받게 되겠습니다. 과거 기존에는 이런 그 평가가 끝나고 나서 그 과정에 대한 성실 수행 평가를 별도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평가 안에 평가 항목으로 수행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이런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평가에서 극히 불량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바로 과제가 중단되고 제재가 이어지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특별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평가는 이번 혁신법에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없던 내용이고요. 특별평가가 무엇이냐 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어떤 변경이나 중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평가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책임자의 참여 제한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환경 변화로 연구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연구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요청한 경우, 그리고 그다음에 첫 번째,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관련법 또는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특별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연구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요청을 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과제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두 번째는 연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생각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이나 연구 책임자가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이를 받아들임 특별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 성과의 소유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성과의 소유. 연구 성과는 연구개발 기관이 소유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은 소유할 수가 없고요. 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기관이 각자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창출한 기관이 각자 성과를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되고요. 공동 소유의 어떤 비율은 그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서 소유 비율이나 지원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연구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위탁 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기관이 소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국가 소유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위탁 관리할 수 있고 협약서에 사전 명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공공의 이익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해당 기관이 외에 소재한 경우, 이런 경우에 국가 소유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연구 성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성과 소유기관은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술 실시 계약은 성과를 창출한 기관이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요. 만약에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포기하기 전에는 보통 그 해당 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렇게 양도할 시 최종적으로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제 포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 성과의 정보 등록 및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연구 성과 관리 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 기탁해야 하는데요. 이 유통 전담 기관은 과기부 장관이 전문 기관 중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종료 시에는 최종 보고서와 연구개발 성과 정보를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이라든가 보안과제 등은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서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적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적조사는 기존에는 그 추적평가라고 있습니다. 근데 추적평가가 없어지는 대신에 추적조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추적조사는 기관에게 이제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전문기관은 이제 이를 통해서 그 성과의 활용 등의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적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과 활용 보고서는 과제 종료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월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그 성과를 소유한 기관은 징수한 기술료, 이제 제3자 실시의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또는 이제 직접 실시의 경우에는 발생한 매출 일부를 그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 실시의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 비율,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10%, 대기업 20%, 이 비율로 징수한 기술료의 그 비율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 금액의 기술 기여도를 곱한 금액에 방금 말씀드린 그 일정 비율,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그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다음 해 또는 매출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까지 또는 과세 종료부터 7년 이내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정행위에 대해서 아까 부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혁신법 3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총 9가지의 부정행위를 규정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조작을 부당하게 표시한 경우. 과거에는 이 연구 부정행위를 지금 이 경우에만 그 연구 부정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가 이렇게 많이 넓어지게 된 거죠. 총 9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그 다음에 연구개발 성과를 수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그 다음에 보안 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행위,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한 경우, 그 다음에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및 위협, 협박하는 행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이거는 뭐 증명 자료를 위조했거나 변조했거나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뭐 이거는 지금 인간복제 금지라든가 뭐 이중 그 착장 금지라든가 배아 생산 금지 이런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에 43조에 해당하는 행위,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행위 검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의 검증 조치를 위해서 자체 규정을 마련, 운영해야 합니다. 자체 규정에는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그리고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 결과 통보 보고 사항, 제보자 시험부 및 조사 대상자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연구개발 기관은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 규정에 따라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관은 검증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 확보 책임입니다. 우리 그 혁신법은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연구윤리 확보의 의무 주체로 명시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런 연구윤리 확보 활동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지원 주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구개발기관장은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구윤리 규정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뭐 인간 대상 연구라든가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연구자 권익 보호,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제재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이나 연구 책임자, 그리고 연구자, 연구 지원 인력 또는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 최대 10년 이내의 참여 제한 또는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5배의 범위에서 제재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기관이나 연구 책임자, 연구자 이외에 연구 지원 인력이라든가 그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도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비 횡령이나 뭐 이런 거에 경영실 직원이 만약에 가담을 했다고 하면 연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재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제재 사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과정과 극히 불량한 경우. 예전에는 이가 극히 함께 극히 불량한 경우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할 때 수행 과정까지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과실은 해당되지 않고요.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앞에 말씀드린 특별 평가에 따라서 이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또 제재 사유가 되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부정행위, 9가지 부정행위 말씀드렸죠. 그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또 제재 사유가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에도 제재 사유가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고 함부로 포기하면은 제재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기술료나 정산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참여 제한이 과거에는 뭐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혁신법에서는 참여 제한은 납부할 때까지 참여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료나 정산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영원히 국가 R&D에는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회수금이나 기술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어떤 참여 제한 기간이나 그 환수 제재 부과금에 관해서는 이 시행령 별표 67에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정보의 처리입니다. 연구개발 기관의 역할, 연구개발 정보의 처리에 관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정보 처리 기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관은 정보 처리를 위해서 그 연구개발 정보의 신속 정확한 입력 및 관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
그런 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연구개발 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 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의 그 연구개발 기관이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과제마다 연구 노트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고요. 만약에 하나의 과제에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기관마다 연구 노트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연구자별로 연구 노트는 이제 그 연구자별로 연구 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연구 노트 하나에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 간에 모든 연구자는 연구 노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별로 각각 따로 연구 노트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그 하나의 연구 노트를 작성한다고 해도 모든 연구자가 다 연구 노트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연구 노트를 작성할 때는 그 제3자가 그 연구 노트를 보고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객관적 사실을 위조 변조 없이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 연구 노트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노트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이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 연구개발 기관은 연구 노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기록자는 연구 과제가 중단되거나 종료됐을 때 이때 뭐 연구 노트를 폐기할 거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경우에는 연구 노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연구 노트 과제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뭐 그 연구자가 더 이상 그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폐기하거나 뭐 이렇게 뭐 아무데나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 노트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보안 및 안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데,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 성과, 그리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는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기관에서도 가끔 안전관리 점검을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니까 연구기관에서는 이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많이 아시는 3책50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여 연구자로 5개 이내의 과제, 이 중에서 연구 책임자로는 3개 이내 동시 수행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3책 50의 내용인데요. 이때 이제
주관기관의 책임자만 이때는 연구 책임자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는 이때는 연구 책임자가 아니고 참여 연구자로 봅니다. 그리고 위탁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삼책 50에 카운팅 되지가 않습니다. 위탁 연구기관의 책임자나 뭐 연구자들은 이 삼책 50, 이 5개 이제 이내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카운팅 되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삼책 50의 적용 제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행령 64조에서는 6개월 이내 종료가 예정된 과제, 그리고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 분석 과제, 그리고 과제 조정, 관리 목적의 과제, 정부 출연기관 기본사업 과제, 연구개발이 주목적이 아닌 기반 구축, 대학 재정 지원, 인력 양성, 학술활동 등의 과제, 이런 경우에는 적용 제외로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 공동연구과제라고 있는데, 이 경우는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어떤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경우를 3750에서 적용을 제외를 하고 있고요. 이 해당되는 거는 뭐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공동연구과제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연평균 정부 지원이 연 3억 원 이하인 연구기관이 있는 과제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 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 이런 경우에는 3책50의 적용 제외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많이 졸리셨을 텐데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